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삼성전자 이틀 연속해서 또 흥분하신 분 계실 거예요. 선물 파생으로는 오히려 청산 수익률 게임이고 변동성에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추세가 되려면 시스템 반도체나 부품단이 여기서 30% 에너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나오면 삼성전자를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박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게 그래서 내가 다음 수요일 와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위클 옵션이 300에서 1000 몇백 프로 터졌습니다 하면 못 갔다는 얘기예요. 상방에서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변동성만 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변동성만.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용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소형 단위 다른 또 시가상위 종목들이 삼성전자 올라가면요 가장 치명적인 게 2차 전지들을 그리고 바이오들. 그동안 그 타임 포트폴리오나 ETF에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했죠. 이게 오히려 숏이 걸려버려요. 최근에 바이오가 유한양이든 한미 약품 이게 급락하는 것도 이게 롱숏입니다. 그 영향도 커요. 그럼 실전에서 삼성 빠져요. 그럼 한미사이언스 유한양행 이거 사면 또 그만큼 또 먹을 겁니다. 오히려 공포 때 사셔야 돼요. 또 바이오도. 그래서 단타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10조가 들어오면 이런 구분 없이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갑니다 라고 했을 텐데 지금 장은 6, 7조, 8조 갖고는 그런 형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유한양행 악재 때문에 오늘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바이오주에 숏이 걸려서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ETF 숏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포트 1등부터 10등이 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면 네. 그동안 제가 하지마 했던 급등 종목들이 더 박살, 토막주가 나는 거죠. 오히려 이쪽이 괜찮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구제약주들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 10%입니다. 뭐 셀티온, 한미약품이든 추세하락은 아니에요. 네. 그 악재가 나왔어도 그냥 하단 상단에 박스가 이루어질 텐데 오히려 거기서 박살나는 주식들은 제가 이거는 또 한번 그려왔습니다. 예. 오늘 같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악재에 노출되지 않았던 바이오 관련주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가 가능했던 자리였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한양보다는 제가 그쪽에서는 차바이오텍, 한미사이언스, 셀티온, 헬스케어 네. 요 세 가지 정도만 권해드리고 싶네요. 떨어질 때 투매 나올 때 사라 이런 전략, 역으로 이용하라 이런 전략은 거기서 체크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걱정되는 종목들 그래프 한번 보시죠. 바이오 쪽에서요? 예, 지금부터 가장 내일 테슬라지만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죠? 실적입니다. 제가 뷰노, 루닛 이게 연속 적자 나오고 그때 재무제표 보면서 체크해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게 검증이 들어가는 당연히 적자 납니다. 전에는 뭐 외국에서 뭐 조단위 수주할 것 같이 막 이렇게 언론도 플레이 했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이게 이제 JLK예요. 지금 매출달 안 나오고 계속 연속 적자예요. 요번에도 적자 나서 내년 4월까지 분기 적자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는 상장 폐지 대상 실질 검사 그 대상이 연속 뭐해서 들어가 버린다고요. 내년 3월에서 이 리스크 이걸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가냐? 한번 보세요. 39,000원짜리가 지금 현재 19,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으면 이제 사보자. 옆에도 가지 마세요. 분기 실적 2번 더 확인하고 이게 최악의 경우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빠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부터 여기서 실적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그러면 121선 평균값이 우상향이었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120선이 우하향버리면요. 이건 추세 하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그나마 120도 우상향일 때가 이 종목이 에너지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21선 근처에 갖고 이거 깨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누웠다가 하락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실적단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어때요? 토막이 나버려요. 거래도 격감하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 3월, 4월을 간단히 얘기해서 이 코스닥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연속 적자 기업들은 실적장 즉 간단히 천수답의 거래량도 격감한 상태에서 꿈이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에도 봤잖아요. 타임포트블 갑자기 에코프로도 싹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제약주로 차곡차곡 채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더 심각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 할 거와 하지 말 거 2,000개 종목에 이 121선이 우하향인 거는 하지 마세요. 다시 이게 다시 돌림 현상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121선이 6개월 동안 평균값 정도 됩니다. 네. 이거의 각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안 그래도 121 이평선의 각도, 52주 최고가 또 최저가의 중심 가격, 현재 가격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도 함께 여쭤볼게요. 저는 종목을 제거할 때 어떤 종목을 하고 또 샘플링을 하냐면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값을 A라고 하자. 그럼 중심값하고 현재가가 중심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걸 하나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램입니다.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값이 현재가하고 비교해서 위아래냐. 또 하나는 121선이 우하향이냐 6개월 동안 평균값이 옆으로 횡보냐 우상향이냐. 이게 6개월의 평균값이거든요. 이게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로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세요. 121선 가격입니다. 6개월 평균값이에요.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값 아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선은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샘플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만 들어오면 27,000, 3만 원까지 갑니다라고 배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그림은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위쪽에 있는 건가요? 위쪽에 있고 상방향, 120원이 우상향으로 있는 네. 그런 종목은 좋죠. 그런 종목들을 체크하자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게 이제 120선이 위에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DB하이텍은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120선. 해야 되는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의 종목이죠. 이제 삼성전자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 알파. 그런데 오늘 급등한 서플러스 글로벌 종목은 121선이 하락인데 밑에 있다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두둑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터지니까 그러면 이 종목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121선이 옆으로 눕고 올라가면 선제적으로 21선이 120을 뚫어줘야죠. 그런 정배열이 나와야겠죠. 네. 이 작업이 또 이 종목은 또 판단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롯데정보통신이라는, 그러니까 샘플링 하나씩 하나씩 봐요. 121선이 우하향입니다. 이거 24,000원, 33,000원에 지금 딱 반 정도 있는데 121선은 요번에 뚫었어요. 그럼 120원 지지하고 21선이 아직도 역배열이에요. 요것만 올라주면 이거는 또 추세를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쪽은 뭐예요? 정보통신, 위례 신도시의 연결고리, 스마트 시티 플랫폼 이런 것들이 테마가 돼서 자율자동차 나오면 이쪽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원시스, 핵 융합, 그 다음에 뭐 또 핵 치료 관련된 것들 보면 이것도 121선이 옆으로 누면서 한번 뚫었다 눌림목 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샘플링을 해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핵인데 다원시스 말고 이거 안 갖고 왔네. 일진파워는요. 120선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000원이죠. 13,000원. 120선이 저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면 일진파워보다 다원시스 갑니다. 그리고 SY 이게 내가 주도주입니다라고 해갖고 이거 아까 하나마이크론지 어때요? 121선 위에 있고 21선이 정배열이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대신 7,000원이 아직 저항이에요. 5,500원 직전 고점 지지면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간다고요. 이거는 또 뭐의 테마죠? 우크라이나 재건, 모듈 주택.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자꾸 샘플링 하다 보면 KG 스틸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보였습니다. KG그룹. 120 밑에서 이게 5개월 동안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장의 특징. 5개월 동안 전에 급등하다가 5개월 동안 빠진 종목 중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종목들이 오늘 체크하는 대상들이에요. 내가 샘플링 할 때 그런 종목들이 EG, KG ETS, KG 스틸 이런 것들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모양이 대량 거래되지만 장중 변동성 보세요. 아침에 시간 외 상한가 올려놓고 죽여버렸다가 다시 땡겨서 거의 상한가 끊죠. 그러면서 거래 채를 털어서 흔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KG그룹에서 또 KG 스틸, KG 모빌리티, KG ETS, KG그룹의 또 거버넌스가 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샘플링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통신주 한번 보세요. 5G. 121선이 우하향이에요. 이번에 바닥에서 70% 올랐는데 거의 또 원위치예요. 121선이 우하향이니까 거래량 없다가 한번 거래가 되니까 올랐는데 다시 원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가려고 그러면 이제 요 이격이 축소되면서 다시 15,000원을 뚫고 20일 뚫어서 다음 그림에서 가겠죠. 그래서 17,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에너지 도는데 6개월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121선이 우하향인 종목은 요새 떨어졌다 반등 주면 반드시 반야 때려놓고 다시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00개 중에 살아라는 게 몇 개 없다. 3, 40개. 네. 여러분들 그거 못 찾아내십니다. 못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면 어떤 패턴을 주냐면 샘플링을 딱 해갖고 오늘 첫 거래 터지고 눌목 주는 것들을 2,000개 다 샘플링 한 다음에 거기서 압축해갖고 오늘 자동차 부품단에서 들어왔고 오히려 건자재 쪽에서 들어와요. 철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쪽을 미리 샘플링해서 딱 그려놓고 준비하는. 이게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이제 엑셀로요. 제가 이게 분업을 시켰습니다. 네. 제자들 2,000개 이게 반도체 섹터, 배터리 섹터, 로봇 섹터 이렇게 각각의 종목들을 이걸 구획화 시켜 갖고 거래량, 가격 대비, 기준일 대비 변동성을 계속 체크해서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 하고 여기서 샘플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샘플링한 것 중에 오늘 여러분들 들어온 게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건설 기자재, 묘하게 건설 기자재가 들어옵니다. 건설 기자재. 이게 이번에 전쟁 나왔는데도 우리 한국에서 그 중동이나 유럽 그쪽으로 그 무슨 경협단을 파견시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과가 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는 에너지. 이런 것들 샘플링들이 이렇게 오히려 제가 노상 여기 오면서 제가 명동 백화점 계속 들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 관광객들 많이 와요. 근데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폭락하잖아요.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었도 있고요. 예. 오히려 우리나라 대비해서 일본 많이 간다고. 그냥 오염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오히려 엔저 효과 때문에 일본들. 이런 철저한 그 구조의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게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입니다. 아직 그래도 살아있어요. 거래량 수급이나 이런 걸 보는 작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샘플링을 한번 보시죠. 대표님만의 투자 기법이 반영된 결과일까요? 여기서 네. 기아를 한번 보시죠. 아까 기한? 예, 기아차, 기아, 예, 예. 기아, 현대차. 이거 이제 이게 올라간다고 그러시는데 현대차 보세요.
52주 최고가가 여기 딱 보시면 21만 원입니다. 네. 최저가가 15만 원이에요. 중심값 18만 원이에요. 18만 원에 지지했어요. 근데 지금 75% 능선이 19만 6천. 여기서 계속 걸려요.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수치가 요겁니다. 120에 현대차를 보면 120 밑에 있어요. 마이너스 4점. 그리고 중심값에선 위에 있어요. 요거 위치 파악할 수 있죠. 현대차 위치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아가 나요. 오히려 기아가 더 나요. 현대차보다. 기아는 중심이 7만 5천 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기준에서 7만 5천 원과 7만 7천 원에서는 기아 사십시오. 그리고 목표가 9만 원 파는데 이 지금 딱 75% 능선에 와 있어요. 8만 3천 원. 현대차보다 낫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목표 수익률 뭐냐? 19만 원에서 요거 만 원 뛰기입니다. 만 원 뛰기 하실래요? 요 중심값이 왔을 때 하셨어야죠. 현대차는 18만 원, 기아는 7만 7천 원. 지금은 놓쳤다고 생각됩니다.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를 200개 종목을 다 샘플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120원이 우하형인지, 마이너스에 있는지, 이게 또 지금 살아난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내가 이걸 할 거와 못할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관심 있는 거 하나 질문해 보세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요. 네. 포스코 홀딩스 봐주세요. 포스코, 홀딩스. 포드코 홀딩스는 매도입니다. 왜 어떤 관점에서 매도인가요? 하지 마 전략입니다. 예. 지금 보세요. 제가 76만 원, 60, 저는 이 4등분에 이 75% 능선을 지지 못하면 이건 무조건 하방으로 바뀐다. 중심값을 검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전략을 바꾸거든요. 요게 62만 원입니다. 벌써 지금 5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은 49만 원인데 여기는 또 지지할 거는 봅니다. 그런데 아직 바닥이 확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런 거 봐서 자꾸 매도하라 그러는 게 중심 훼손합니다. 그동안 이 진폭 대비해서 이 너무 분출했으니까 실적이 뒷받침 안 되거나 차익 매물 때문에 오히려 롱숏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자꾸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빌려다가 대차 매매하거나 때리는 에너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대표님의 분석대로라면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뭐 시청자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종목이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거래되고 10조 나올 때까지 지금 물려 계시면 기회 안 줄 테니까 그냥 치세 보지 마시고 기회 줄 때까지 다른 일 보시라는 논리입니다. 시가상위는 기회를 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기회 안 줘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 두 개가 지금 그리고 현대차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수익률 게임은 현대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 부품단 하겠어요. 수익률 게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중심을 잡아서 3%든 7%든 10%든 이게 가져야 네. 밑에 단에서 그나마 에너지가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2차 전지나 태양광이나 다른 것들은 그 기회도 안 줘요. 그냥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확인할 때까지는 다른 것들은 더 죽는 거죠. 거기에 연관된 것들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자는 얘기죠.